남자랑 연락 진짜 잘 되던 시기 있었지. 답장 빠르고 먼저 물어보고 이모티콘도 쓰고 분위기도 좋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느려져. 한두 시간, 반나절, 어느 날은 하루. 이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아, 나한테 관심이 식었나? 얘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추측 말고 연구에서 실제로 확인된 남자들의 연락 철수 패턴을 이야기해볼게. 남자들이 답장을 늦추는 건 게을러서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닐 수도 있어. 대부분은 심리적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야. 첫 번째, 남자는 왜 연락을 줄일까? 심리학에는 진짜 유명한 패턴 하나가 있어. 요구, 철수 패턴. 이게 뭐냐면 한쪽은 관계가 불안해질수록 더 말하고 싶어지고 더 확인하고 싶어지고 이 관계가 뭔지 정리하고 싶어져. 반대로 다른 한쪽은 그걸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대화에서 빠져나와. 연구자들은 이걸 요구가 커질수록 다른 쪽은 철수한다고 불러. 이건 썸이든 연인이든 결혼한 커플이든 상관이 없어.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계속 반복해서 확인된 패턴이야. 답장이 늦어지고 말이 짧아지고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만 남겨. 그래서 카톡 속도가 느려지는 게 연락을 끊기 시작하는 첫 신호인 경우가 진짜 많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나와. 스톤 월링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 대화 더 하면 내가 감당 못하겠다 싶어서 일단 그냥 꺼버리는 상태. 이건 무시도 아니고 싸우기 싫어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야. 연구를 보면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순간 머리만 힘든 게 아니라 몸까지 같이 반응해. 심장이 빨라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더 큰일 날 것 같은 상태가 돼. 그래서 그 순간 남자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떠. 지금은 말하면 크게 싸우겠다. 일단 멈추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남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감정, 토론, 설명, 싸움 이런 게 아니라 침묵, 거리두기, 답장 지연 이걸 선택해. 카톡에서는 이게 딱 이렇게 보여. 읽긴 읽었는데 지금 답하면 상황이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답장을 미루는 선택을 하는 거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연락을 많이 하면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구는 조금 다르게 말해. 문제는 연락의 양이 아니야. 연락이 관계를 유지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이 문제야. 해외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어. 카톡이 관계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수단이 되고 답장의 속도가 사랑의 크기를 재는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관계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져. 남자 입장에서는 이 관계는 항상 연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때부터 카톡은 편한 대화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과제가 돼. 그리고 사람은 과제가 되는 순간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여. 그러다 보면 자동스럽게 고스팅 패턴에 들어가지. 고스팅이라는 말이 뭐냐면 직접 만나서 정리하기는 부담스럽고 설명하고 싸우기도 싫을 때 연락을 조금씩 줄이다가 그냥 사라지는 종료 방식이야. 대부분은 이런 순서야. 답장이 느려지고 바빠 나 요즘 정신없어 같은 핑계가 늘어나고 연락의 빈도가 확 줄고 결국엔 사라져.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이 이 방식을 쓰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 갈등은 싫고 설명은 귀찮고 감정 소모 없이 끝내고 싶어서. 답장이 느려지는 건 아직 끝은 아니지만 이 고스팅이 시작일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가 남자들이 왜 연락에서 빠져나오는지에 대한 공통된 심리 구조야. 이제부터는 이 구조를 직접 건드리는 여자 행동들, 그러니까 남자 카톡 답장 느려지게 만드는 여자 특징 16가지, 이걸 하나씩 풀어볼게. 첫 번째, 답장의 속도로 남자의 마음을 판단하는 여자야. 왜 이렇게 늦어? 아까는 바로 봤잖아. SNS는 했던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확인이야. 근데 남자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들려. 아, 지금 내가 감시당하고 있네? 남자한테 답장 속도는 원래 상황이야. 일일 수도 있고 집중일 수도 있고 그냥 타이밍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사랑의 증거가 되는 순간 남자는 답장 하나 보내는 것도 계산하게 돼. 빨리 보내면 또 이게 기준이 되겠지? 늦으면 또 뭐라고 하겠지? 그래서 남자가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관되게 늦게 보내기야. 느려진 게 무관심해진 게 아니라 관리 당하지 않으려는 방어야. 두 번째, 하루 감정을 전부 카톡으로 보내는 여자. 오늘 회사에서 뭐가 있었고 누가 뭐라 해서 서운했고 그 말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았고 그래서 지금 너무 불안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내 얘기해주는 건데 이렇게 느끼지. 근데 남자의 뇌에서는 이게 이렇게 느껴져. 그래서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이 안에서는 공감해야 할 것 같고 위로해야 할 것 같고 잘못 말하면 더 커질 것 같고 근데 해결은 못 해줄 것 같고 이게 한 번에 들어와. 그래서 남자 뇌는 감정 과부하가 걸려. 쉽게 말하면 이건 지금 감당 불가다.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답하면 더 커질 것 같아. 차라리 조금 있다가. 이게 싸우기 싫어서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대화를 끄는 거야. 여자가 진정될 때까지. 그래서 답장이 느려지는 거지.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카톡으로 끝내려는 여자. 그래서 우리 뭐야? 너 나랑 진지한 거 맞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게 싫은 거야. 근데 남자의 뇌는 이걸 이렇게 받아. 이건 결론이 나야 끝나는 대화다. 카톡은 원래 가볍게 이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판결 자리가 되는 순간 남자는 엄청 신중해져. 왜냐면 말 한 줄로 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거든. 그래서 남자는 생각해. 지금 답하면 책임이 생긴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 답장을 늦추는 거야. 네 번째, 장문으로 설명하는 여자. 내가 그때 왜 그랬냐면 이건 오해할까봐 말하는 건데 그때 상황이 좀 이랬어. 여자 입장에서는 성숙한 대화야. 근데 남자의 뇌에선 이렇게 느껴져. 이건 설득이다. 설명은 길어질수록 남자한테는 압박이야. 읽는 순간부터 입장을 정해야 하고 틀리면 안 되고 대답을 잘해야 돼. 그래서 남자 뇌는 이렇게 반응해. 지금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읽고 놔두고 나중에 답을 해. 다섯 번째, 연락 없으면 바로 흔들리는 여자. 답장 없으면 계속 핸드폰 보고 의미 부여하고 불안해지고. 이게 말로 안 나와도 행동에서 다 보여. 남자의 뇌는 이걸 바로 알아차려. 이 사람은 나랑 연락해야 안정감을 느끼는구나. 그럼 남자는 본능적으로 느껴. 내가 빠지면 이 사람은 무너진다. 이 순간 관계는 편안함이 아니라 책임이 돼. 그래서 답장을 줄여. 거리부터 확보하는 거야. 여섯 번째, 감정 필터 없이 바로 카톡하는 여자. 서운하면 바로 보내고 화나면 바로 보내고 기분 안 좋으면 바로 티내.
여자 입장에서는 솔직한 거야. 근데 남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느껴.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된다. 남자는 관계에서 감정 안정성을 되게 중요하게 봐. 근데 감정을 너무 과하게 표출하면 남자는 이렇게 생각해. 다음엔 또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즉각 반응을 하지 않고 시간을 둬. 답장이 느려지는 이유야. 7번째, 사랑을 질문으로 확인하는 여자. 나 좋아해? 질린 거 아니지? 나 없어도 괜찮아? 여자 입장에서는 안심받고 싶은 거야. 근데 남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려. 아, 이 질문 하나로 끝나지 않겠다. 한 번 답하면 또 물을 것 같고 또 확인할 것 같고 점점 깊어질 걸 알아. 그래서 남자는 답을 늦춰. 대답을 미루는 게 아니라 부담을 미루는 거야. 8번째, 답장을 기본 예의, 기본 의무로 만드는 여자. 봤으면 답을 해야지. 연인인데 이건 해야지. 이 순간 남자의 뇌는 이렇게 느껴. 이건 연애가 아니라 업무다. 연애에서 의무가 생기는 순간 자발성은 사라져. 그래서 남자는 일부러 늦춰. 그게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9번째, 남자의 반응을 시험하듯 쓰는 여자. 일부러 답장을 늦추고 읽고 안 읽은 척하고 질투 유발 멘트 하나 던져놓고 반응을 지켜보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서. 이 정도 밀당은 다 하잖아? 근데 남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느껴져. 이건 대화가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거다. 남자는 감정 테스트를 재미있는 밀당으로 안 받아들여.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계속 맞춰주면 계속 시험당하겠네? 그래서 남자가 하는 선택은 단순해. 시험판에서 내려와 버리는 거야. 답장을 줄이고 반응을 최소화하고 아예 참여를 안 해. 자기의 삶이 거의 없는 상태로 연애에 들어오는 여자. 하루 일정이 다 남자 중심이고 연락이 하루의 메인 이벤트고 너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어 같은 말. 여자 입장에서는 사랑에 집중하는 거야. 근데 남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느껴져. 아, 뭔가 부담스러워. 나한테 바라는 게 많겠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 예고로 들려. 그래서 남자는 본능적으로 무게를 분산시키려고 해.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연락부터 줄이는 거야. 11번째, 카톡을 문제 해결 창구로 쓰는 여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이 문제 해결해줘.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여자의 입장에서는 의논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남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느껴. 이건 연인이 아니라 아빠의 역할이다. 남자는 카톡에서까지 문제 해결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요구가 반복되면 남자의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판단해. 대답을 안 하는 게 제일 편하다. 12번째, 과거를 계속 꺼내는 여자. 너 그때도 그랬잖아. 항상 이런 식이더라? 아, 내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패턴을 말하는 거야. 근데 남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느껴져. 이 대화는 이길 수가 없다. 과거 누적형 대화는 남자에게 탈출 신호야. 왜냐하면 지금 뭘 해도 또 과거가 튀어나올 걸 아니까. 그래서 남자는 대화 자체를 줄여. 답장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지. 13번째, 힘들 때만 찾는 여자. 우울할 때, 불안할 때, 위로 필요할 때는 연락이 폭증하고 근데 안정이 되면 연락이 다시 줄어. 남자의 뇌에서는 이 패턴을 이렇게 해석해. 나는 필요할 때만 쓰이는 존재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남자는 관계의 균형이 깨졌다고 판단을 해. 그래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거리부터 둬. 14번째, 말 한마디에도 점수를 매기는 여자. 그건 위로가 아니지. 왜 그렇게 말해? 이럴 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여자 입장에서는 서운해서 말하는 거야. 근데 남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느껴져. 항상 계속 날 가르치려고 드네. 이게 남자한테는 엄청 피곤해. 그래서 남자는 말을 아끼되고 답장을 늦추게 돼. 15번째, 말은 짧은데 분위기는 무거운 여자. 응, 알아서 해. 괜찮아. 여자 입장에서는 말 안 해도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근데 남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느껴져. 뭐 어쩌라고. 남자는 암호 해독형 대화를 진짜 싫어해.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더 큰 감정이 나올까 봐.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아예 접촉 빈도 줄이기야. 마지막 16번째, 연락의 목적이 안 보이는 여자. 이건 앞에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이야.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연락하는지가 안 보이는 상태야.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남자는 여자가 자기한테 칭찬을 하거나 좋아한다고 표현하거나 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아, 이 여자는 나랑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 그러면 남자도 덩달아 관심이 생겨.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 도발만 하고 툭툭 비꼬고 시큰둥하고 비호감을 줄까 말까 간보듯 말하고 호감 표현은 하나도 없고. 이러면 남자 뇌에서는 이렇게 느껴져. 그래서 나한테 왜 연락하는 거지? 이게 제일 치명적이야. 남자는 연락할 때 최소한 보상 신호를 원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 나랑 대화하는 게 즐겁다는 신호,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기미.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대신 도발, 빈정, 비호감만 있으면 남자의 뇌는 이렇게 판단해. 이 대화는 얻는 게 없다. 그래서 남자는 굳이 에너지를 써서 연락을 이어갈 이유를 못 느껴.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여자가 도도해 보이려고 센 척하려고 밀당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 많거든? 근데 남자 입장에선 그게 밀당으로 안 보여. 목적 없는 접촉, 보상 없는 대화로 느껴지지.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 답장이 늦어지고 대화가 짧아지고 점점 연락하기 싫어져. 자, 정리해보자면 남자 카톡 답장이 느려지는 건 대부분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야. 숨 막힐 때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식이지. 그래서 더 다가가면 더 빨라지는 게 아니라 더 느려져. 다음 영상에서는 남자가 먼저 답장하고 싶어지는 여자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게.